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성마이맥 스페인어 강사 신승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 대비 10월 학력평가 스페인어 과목의 해설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6월 모의평가랑 그다음에 9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10월 학력평가는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그 중요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게 시험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뭐 6월 모의평가나 아니면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그렇게 뭐 엄청 크다라고 하기는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스페인어라는 과목 자체가 이렇게 모의고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 전에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6월 모의평가, 그다음에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이제 10월 학력평가 딱 3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해요. 스페인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보다는 이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능 전에 여러분의 실력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출제 유형도 9월 모의평가랑 거의 흡사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 고친 게 없을 정도로 네, 거의 문항수가 적절하게 잘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세 한 문항, 그다음에 철자 한 문항 이게 고정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어휘가 3문항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항상 어려워하는 그 관용 표현이 이제 포함된 3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속담이 현재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네, 비중을 차지하는 의사소통 기능 15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해, 문화 파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5문항, 그다음에 어법이 4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사실 뭐 높지 않았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라든지 이런 연계 교재 그리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서 보지 않았던 요소들이 출제가 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아마 난 이건 처음 봤는데 했으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강세 문제입니다. 강세 문제는 여러분 단어 끝자리만 보면은 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잖아요. 단어 끝이 이제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자음 중에 n에나 그다음에 s에로 끝나는 이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음 나머지 자음이겠죠. n에와 s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 이렇게 두 가지만 이제 여러분이 구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밑줄친 단어가 모음으로 끝났어요. 아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제 n에나 s 아니면 다른 모음으로 끝난 단어가 이제 같은 강세 위치를 갖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바로 5번에 s라는 글자로 끝났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풀고 이제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해설 강의니까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자, esta es mi gorra 했어요. 자, 이것은 나의 고라 모자입니다. 자, 이것은 내 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고라라는 거는 이제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인 오의 강세가 오겠죠. 그래서 고라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에레로 끝났으니까 돌로르 하고 이제 여기에 강세가 오겠죠. 돌로르는 우리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자, 그다음에 오텔이라는 거는 엘레로 끝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첫 번째 모음인 여기에 강세가 오죠. 네, 오텔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렐로흐예요. 자, 이 호따라는 글자 자음이죠. 그래서 끝에서 첫 번째 모음 오에 강세가 오니까 렐로흐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시계라는 뜻이죠. 자, 4번은 대라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끝에서 첫 번째 모음 우에 강세가 오죠. 그래서 살룻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래 뜻은 건강이라는 뜻인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특히 멕시코에서는 여러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재채기 할 수 있잖아요. 에치 이렇게 하면은 영어에서 bless you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페인어로 살룻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멕시코를 갔어요. 여러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에치 했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나를 몰라도 살룻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gracia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이제 쓰이는 단어예요.
자, 마지막 5번은 에세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모임인 여기에 강세가 오죠. 그래서 테니스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운동 명입니다. 테니스를 테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강세 위치 같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뭐 훈련을 해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철자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그림을 보니까 의류나 아니면 신발 이런 거와 관련된 단어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단어들 철자가 맞는지 이제 여러분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 너무 기본 어휘여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뭐 크게 어렵다고 할 수 없죠. 뭐 특히나 또 1점짜리잖아요. 네. 자, 그럼 1번 가볼게요. 블루사. 네, 블라우스를 얘기하죠. 네, 철자 맞고요. 자, 2번에 까미사. 얘는 이제 와이셔츠.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입는 그런 셔츠를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까미사. 자, 그다음에 3번에 넥타이입니다. 넥타이는 꼬르바따인데 자, 발음이 같은 것 같지만 철자가 우베가 아니라 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은 사실 우베로 쓰나 베로 쓰나 꼬르바따 똑같아요. 근데 철자는 베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베스티도, 원피스라는 단어입니다. 네, 발음 맞고요. 철자도 맞고요. 그다음에 5번에 사파토스, 네, 신발이라는 뜻입니다. 철자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의류와 관련된 단어 너무 쉬운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문제죠, 얘네들은. 그래서 뭔가 헷갈릴 만한 이제 철자를 섞어 놓은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배와 우배는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사실 뭐 이 철자 문제는 여러분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쓰면서 외우니까 글자대로 외우기 때문에 사실 뭐 틀리기가 쉽지 않죠. 틀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실게요. 어휘 문제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다의어가 많죠.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인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이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정확히 알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약간 맞나? 아닌가? 이렇게 약간 아리송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봤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빈칸에요. 까마레로 있습니다. 까마레로는 누구냐? 웨이터를 얘기하죠. 우리 식당에서. 자, 웨이터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뭔가를 por favor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웨이터한테 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메뉴판 주세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계산서 주세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메뉴판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스페인에서는 주로 라카르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편지라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네, 까르타라는 단어를 써서 메뉴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얘는 이제 여성 명사겠죠?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엘 메누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랑 비슷하죠, 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계산서 달라고 할 때는 cuenta라는 단어 써요. La cuenta por favor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까르타나 아니면 cuenta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물론 특이한 케이스로 뭐 물 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접시 좀 주세요, 뭐 포크 좀 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봐볼게요. 만다메 엘 디네로 아미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왔어요. 자, 만다메 같은 경우는요, 우리 보내다라는 단어 만다르 동사를 쓴 건데, 만다메 하면 이제 명령으로 쓴 겁니다. 나에게 보내달라라는 거죠. 엘 디네로 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돈을 어디다 보내요? 여러분 계좌로 입금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한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계좌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뭔가 웨이터에게 요청하는 무언가에 대한 사물에 대한 단어로도 쓰이는 것 바로 cuenta가 정답이 되겠죠. 자, cuenta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식당에서 la cuenta por favor 하면은 계산서 주세요라는 표현이 되고, 이렇게 두 번째 문장처럼 mi cuenta라든지 아니면 우리 은행에서 쓰는 표현에서 cuenta가 나오면 계좌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가볼까요? 1번 모다 하면 얘는 뭐 패션, 유행 이런 단어고요.
piel은 가죽입니다. 가죽. 네, 이 피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anera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 estación. 자, estación은 우리 역이란 뜻도 있어요. 지하철역, 기차역 할 때도 쓰고요. 계절이란 단어 있습니다. 우리 사계절 할 때 그 계절도 에스타시온이에요. 자, 여기 있는 단어들 전부 다 여성명사 맞습니다. 당연히 빈칸에 지금 라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여성명사가 오긴 했겠죠. 근데 이제 의미상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꾸엔타라는 단어가 계산서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계좌라는 단어도 있다, 뜻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4번으로 가실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como fue el examen de conducir 이랬어요. 자, fue라는 거는요. 우리 두 가지 단어가 됩니다. 일단 ser 동사일 수도 있고요. ir 동사일 수도 있어요. 자, ser는 뭐뭐이다. ir는 가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examen 시험인데 conducir하면 얘는 운전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운전을 하는 시험이면 운전면허 시험이겠죠. 자, 그럼 운전면허 시험이 가는 걸까요? 어떻다라는 걸까요? 운전면허 시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르 동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과거 시제겠죠. 자,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pues no estoy seguro 했어요. pues는 약간 그냥 추임새라고 보면 돼요. 글쎄 뭐 이 정도로요. 글쎄 no estoy seguro 나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없다는 거 약간 찜찜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crees que vas a 그다음에 빈칸이요. 너가 생각할 때 너가 이렇게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creo que no voy a pasar. 자, 여기서 pasar는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의미보다 시험에 합격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합격 못할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러면 A가 물어본 거 합격할 것 같아? 이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합격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 Era muy difícil 했어요. 자, era 같은 경우도 ser 동사긴 한데 얘는 불완료 과거 시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muy difícil. 굉장히 어려웠거든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합격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찾으면 되겠죠. 1번에 poner는 뭔가 놓다, 그 다음에 뭐 켜다, 이거는 작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프로바르가 정답인데 얘가 합격하다, 뭐 시험에 통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로바르. 자, 그 다음에 레스프리아라면 얘는 감기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프로베차르 뭔가 이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꼰따미나라면 얘는 오염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근데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보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요. 특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번인가? 아니 5번인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답일 수 있다라고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자주 봤던 그런 단어긴 해요. 그래서 2번인 단어 앞으로 바로 뜻을 잘 알고 있다면 바로 2번을 이제 고르실 수 있겠죠. 여러분을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이제 믿을 필요. 물론 너무 자만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공부한 게 아프로바르가 합격하다는 뜻이 맞았어 하면은 그거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을 좀 믿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졸업을 하면 이제 시험 수능 보고 졸업하면 운전면허 시험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수능이 끝나면 뭘 제일 하고 싶냐? 여행.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상황상 여행을 가기 좀 힘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염색. 근데 염색은 잘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운전면허 많이 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도 운전면허를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땄어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겁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운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골목길 같은데 차가 약간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차가 이렇게 막 슝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다 막 이제 막 이렇게 충돌 사고 나고 할까봐 이제 운전면허 안 따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이게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지하철만 이용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면허를 따면서 이제 그 강사님이 있으시잖아요. 운전면허 이렇게 해주시는 강사님이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차를 이제 끌고 갔죠. 끌고 이제 탁 이제 주행을 나가는 그 찰나에 딱 첫 마디가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씨 좀 밟는 스타일이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운전을 잘할 것 같다. 근데 네, 이제 지금 보니까
네, 잘 밟고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이거 운전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은 약간 이제 처음엔 긴장하겠죠.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재미도 있고, 물론 재미로 하면 안 되지만 재미도 있고 약간 조금 이제 스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운전면허 따면 그 이제 느낌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가실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que joven es tu padre세요. 자, joven은 젊은이란 뜻입니다. 젊은. 자, 너의 아버지 굉장히 젊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sí, 맞아. 라고 했어요. Hace muchos deportes. 자, deporte 운동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para 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빈칸 나왔어요. 자, ¿cuál es su preferido? 자, 그가 이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야? 좋아하시는 게 뭐야? 그랬더니 es futbol이에요. 풋볼을 제일 아버지가 네 축구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자, 그랬더니 de verdad, 정말 yo también 나도 그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실게요. 지금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맞는 거를 보시면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아세르카소. 자, 얘는요 나를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르카소 하게 되면은 뭔가 좀 그 사람을 약간 이제 신경 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약간 염두에 두는 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빼디르 오라 하게 되면 오라가 시간이잖아요. 빼디르 오라 하게 되면 뭔가 시간을 요구하는 거니까 뭐 약속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뭐 예약을 한다라든지 다르 살루도스. 살루도스는 인사입니다. 다르 주다죠. 그래서 인사하는 거, 안부 전하는 거고요. 발레 라페나. 발레 라페나는 발레가 가치가 있다죠. 라페나 하게 되면은 요걸 하나로 수고로 해서 어떠할 가치가 있다. 이런 거야. 그거 해볼 만해. 뭐 요럴 때 쓴다라고 보면 돼요. estar en forma. 얘가 정답인데요. 이건 뭐냐면 포르마 하게 되면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몸에다 쓰이면 몸매를 유지하는 거죠. 약간 체력을 유지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매 유지 또는 이제 체력 단련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estar en forma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운동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실게요. 자, ya eres presidente에서요. 자, 속담 문제입니다. ya eres presidente 하면 presidente는 이제 대통령 아니면 뭐 사장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너 이제 뭐 이제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eres un buen ejemplo de que 그다음에 빈칸 나왔어요. 자, 너는 좋은 예이다라고 했어요. 자, buen이라는 거는 bueno, 좋은이라는 단어인데 뒤에 ejemplo라는 남성 단수 명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엔이 됐어요. 자, 부엔 ejemplo 좋은 예시다. 근데 어떤 예시인지 이제 나오겠죠. 자, estoy muy contento. 나 굉장히 기뻐, 만족스러워라는 거예요. Trabajé más de 30 años y ahora estoy en lo más alto라고 했어요. 자, trabajé 하면은 trabajar, 일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고요. 자, más de 30 años, 30년 이상을 일을 했대요. 자기가 이 ahora 그리고 지금 estoy 내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En lo más alto, 가장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우두머리 자리에 앉은 거죠. enhorabuena, 너무 축하해라는 거죠. 자, 축하한다라는 표현 enhorabuena도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felicidades도 축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축하해 그랬더니 muchas gracias, 너무 고마워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뭔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높은 자리에 딱 앉아서 성공을 한 거죠. 네, 거기에 맞는 속담을 찾으면 돼요. 자, 1번을 볼게요. Las paredes oyen. 벽이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 안에 벽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게 내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해라라는 의미예요. 자, poco a poco se va lejos. 얘가 정답인데요. 조금씩 가면 멀리 간다. 그러니까 조금 하면 티끌모아 태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자기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멀리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30년간 꾸준히 일을 하니까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De una mentira salen ciento입니다. 자, 멘티라는 우리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자, 한 번의 거짓말로부터 나와요. 뭐가 나오냐? 100가지가.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a buena hambre no hay pan duro. 자, 좋은 배고픔에는 딱딱한 빵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플 때는 뭐든지 다 맛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은 그런 내용이고요. 5번에 dos cabezas piensan mejor que una. 자, 두 개의 cabezas, 머리죠. 자, 두 개의 머리는 piensan, 생각을 해요. mejor que una, 하나보다 더 잘. 그죠? 다시 말하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한 명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라는 의미의 속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딱 여러분의 상황이 딱 맞네요.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이제 해 나가면 이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어울리는 속담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7번으로 가실게요. 순서 배열 문제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입니다. 자, 이 경우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수월하죠. 문제 풀기가. 자, 이 빠라베베를 했어요. 베베를 하는 단어 자체가 마시다죠. 그래서 빠라베베를 하게 되면 마실 거는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베, 게바 또마르. 자, 또마르는 여러 가지 의미죠. 먹다, 마시다, 타다, 잡다 여러 가지 의미인데 여기 보니까 베베르가 입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마르는 이제 먹다, 아니면 뭐 마시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 먹는 거에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드실 건가요? 라는 의미겠고요. Se sirve aquí la comida. 자, se sirve 하면은 뭔가를 서빙하다라는 의미죠. 자, 여기에서 음식을 제공합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음식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음식 파느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위로 가볼게요. 올라,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뭘 물어봤을까요? 일단 A 같은 경우는요. 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는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이미 뭔 말을 한 다음에 쓰는 거니까 일단 A는 안 되겠죠. 자, 깨봐 또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뭘 드시겠어요? 말은 돼요. 그 다음 문장이 네, 물론이죠. 이상하잖아요. 뭘 먹는다고 물어봤는데 네, 물론이죠. 뭘 먹는지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C가 정답이죠. 자, 여기 음식 돼요? 라고 했더니 물론이죠. 그 다음에 뭘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여기 배가 들어가고요. de primero. 자, 우리 음식 주문할 때 전형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죠. 전체 요리로. 이 전체 요리는 여러분 에피타이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주로 뭐 샐러드 아니면 스프 이런 거요. 전체 요리로는 소파 데 마리스코스를 달래요. 자, 소파가 스프고 마리스코스는 해산물입니다. 해산물 스프를 주세요. 이 네 세군도 빠에야. 그리고 메인 요리로는 빠에야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남은 거는 음료죠. 자, 그때 바로 이제 이 빠라베베르. 그럼 마실 거는 뭐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자, una copa de vino, por favor 했어요. copa de vino 하게 되면 와인 한 잔을 의미합니다. 꼬빠라는 게 이제 이런 잔이에요. 제가 사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네, 제일 잘 그린 게 얘예요. 자, 그래서 우나 꼬빠 하면은 이렇게 잔, 와인 잔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와인 잔이 닮은 게 하나 있죠. 그 우리 월드컵 같은 이제 우승컵 있잖아요. 네, 걔도 얘를 닮았기 때문에 월드컵도 꼬빠 델 문디알이라고 해서 꼬빠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우나 꼬빠 데 비노 하게 되면 와인 한 잔을 얘기해요. 와인 한 잔 주세요 했더니 엔색이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벌써 다 채웠습니다. CBA로 가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봤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았죠. 8번으로 가실게요. 영화표의 내용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자, 볼게요. 영화표 이렇게 있고요. 로스오트로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시간도 있고, 막 있어. 날짜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여기 가격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플라사랑 파고 엔 에펙티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플라사 같은 경우는요. 광장이라는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뜻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표 안에서 플라사 하게 되면 광장이라는 뜻보다 좌석, 자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좌석 번호 또는 자리 번호를 플라사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플라사란 단어의 뜻을 광장만 알지 말고 좌석이나 자리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pago en efectivo. 자, en efectivo 굉장히 오답으로 잘 나오는 단어죠. 현금으로입니다. 현금으로 지불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Cómo se paga? 어떻게 지불합니까? 현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자, 2번에 ¿Dónde se sienta? 어디에 앉습니까? 여기 자리 나왔어요. 좌석 번호 나왔죠.
엔게 페차가에 며칠에 해당하는 표냐. 자, 여기 있어요. 2020년 10월 27일 날 뭐 보는 표래요. 자, 아케오라 때르미나 몇 시에 끝납니까? 여기 나왔어요. 5시 29분. 그쵸? 자, 마지막으로 구아레셀 nombre del director 했어요. 감독의 이름이 뭡니까? 저도 알고 싶네요. 감독의 이름은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실 영화표나 이런 광고문에 관련된 문제 중에 굉장히 심플하게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9번으로 가실게요.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자, esta silla está ocupada 라고 했어요. 자, 일단 silla는 의자고요. ocupada라는 단어를 볼게요. 일단 앞에 silla에 맞췄기 때문에 ocupada 여성형이 된 거고, 자, 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점유된 이라는 의미도 있고 바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두 개가 연관성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자의 주인이 있어요. 그럼 의자는 굉장히 지금 비지한 거예요. 굉장히 바빠요. 주인이 있으니까, 그죠? 할 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한테 써요. 그러면 일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estoy ocupado 또는 estoy ocupada 하게 되면 나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 ocupado 이렇게 아니면 뭐 libre 이렇게 썼어요. ocupado라고 적혀 있는 단어가 있는 택시는 손님이 타 있는 택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이 적혀 있으면 손님이 안 탄 빈 택시를 보면, 우리는 이제 빈 차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의자 주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no está libre. 그죠? libre가 이제 반대말이에요. 비어 있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한테 쓴다 그러면 한가한이 되겠죠. estoy libre 하면 나 굉장히 한가해 라는 의미예요. 자, puedo sentarme aquí. 저 여기 앉아도 되나요? 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sentarme 하면 내가 나 스스로 여기 앉는 거니까 앉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매가 빠지게 되면 앉히다가 돼요. 누군가를 여기 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여기 앉아도 돼요? 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고요. muchas gracias.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eres muy amable.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앉아도 된다고 허락을 했겠죠. 1번, A의 깨봐.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네. 뭔 소리예요? 제가 뭔 소리가 아니야. 이 뜻이 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깨봐 하게 되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델란테, 네, 어서 하세요. 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저 창문 좀 열어도 돼요? 아델란테, 네, 어서 하세요. 이게 승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가능하죠. 자, desde luego, 물론이죠. 라는 겁니다. 네, 같이 쓸 수 있고요. de ninguna manera, 결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와 C가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수락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밑줄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입니다. 자, buenas tardes. 이제 오후에 하는 인사죠. 안녕하세요. Puedo hablar con el doctor Martínez 했어요. 자,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누구랑 얘기를 하느냐? El doctor Martínez. 마르티네스 박사님. 아니면 뭐 의사이겠죠. 자, puede repetir. 반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라는 거 있죠. No es el hospital Santo Domingo 했어요. 산토 도밍고 병원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no es aquí. 여기 아니에요? 라고 한 거죠. 자, 그 말은 지금 정황상 전화대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마르티네스 의사 선생님하고 전화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누구라고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 병원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 아닌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잘못 건 거죠. 전화를. 자, 그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보시면 돼요. perdón, 죄송해요. creía que era el hospital. 제가 병원인 줄 알았어요. 라는 거죠. 자, creía 같은 경우는 우리 믿다라는 동사, creer 동사의 불완료 과거형이고요. 얘는 ser 동사의 불완료 과거형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병원인 줄 알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화상에서 잘못 거셨어요 라고 하는 문장을 고르시면 돼요. 1번에 ahora se pone. 지금 바꿔드릴게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no está ahora. 지금 안 계세요. 네, 부재 중이라는 거고요. se ha equivocado. 네, 얘가 정답이죠. 이건 여러 번 했어요. 기출문제에서도 했었고 우리 시점문제에서도 했었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못 거셨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otra vez por favor.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약간 좀 열받게 하는 거예요. 앞에 바꿔달라 했더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했어요. 근데 거의 병원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만약에 했으면은 저 같으면 그냥 끊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전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quiero dejar un mensaje 했으면 mensaje라는 단어만 봐도 알겠죠? 메시지 남기실래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없다고 하겠죠. 이제 지금 안 계세요. 메시지 남기실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야겠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화 대화에서 쓰는 표현들만 잘 정리했으면은 뭐 얘는 어렵지 않은 거죠. 11번 가실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qué tiempo hace fuera 했어요. 자, ¿qué tiempo hace는 날씨 얘기하는 거예요. fuera 바깥에. 그래서 밖에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뭔가 얘기를 했죠. 자, 어떻대요? Entonces 그러면 vamos a hacer 우리 뭐 하자라는 거죠. un muñeco de nieve. 자, nieve라는 건 눈이라는 단어죠. 눈. 자, 눈은 눈인데 muñeco면 우리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자, 그래서 우리 눈사람 만들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눈이 와야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겠죠. buena idea. 좋은 생각이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눈이 오다라는 건 4번이 되겠죠. 1번에 llueve 같은 경우는 비가 오다고요. 비가 오다라는 원형은 llover죠. 자, 그다음에 es seco. 자, 얘는 건조한 겁니다. 밖에 되게 건조해라는 거야. es húmedo 반대입니다. 되게 습해라는 거야. 자, 4번에 está nevando. 지금 현재 진행형을 쓴 겁니다. 지금 눈이 오고 있는 중이야. 자, nevar라는 동사가 눈이 오다라는 동사죠. es muy caluroso. caluroso 굉장히 무더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굉장히 더워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실게요. 메모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볼게요. 국적, 나이, 이름, 취미, 거주지 중에 없는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Me llamo Mateo. 내 이름은 마테오입니다. 이름 나왔어요. Soy colombiano. 저는 콜롬비아 사람이에요. 국적 나왔고요. Tengo 28 años. 나는 28세예요. 나이 나왔습니다. Vivo en Madrid. 저는 마드리드에 살아요. 네, 거주지 나왔고요. 그럼 4번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볼게요. Me dedico a la enseñanza 했어요. 자, dedicarse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에 종사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enseñanza 하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분야에 저는 종사를 하는 겁니다.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정답은 4번인 취미가 안 나왔죠. 취미 생활 얘기할 땐 보통 뭐 me gusta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얘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l festival ha cortado todas las calles입니다. 자, 페스티벌이면 뭐 피에스타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페스티벌, 뭐 파티, 축제 이런 거죠. 자, 그게 ha cortado예요. 자, 요거는 원래 원형은 cortar 동사입니다. 얘는 원래 자르다란 뜻인데 자, 뒤에 나온 게 뭐 todas las calles예요. 모든 거리를 다 잘랐대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차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축제를 하는 기간이어서 길을 다 막아놨어 라고 보면 돼요. 자, 아 cortado는 cortar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라고 보면 돼요. No pueden pasar los coches por aquí. 자, 차들이 이곳으로 지나갈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네, no, 안 된대요. Tenemos que caminar a tu casa. 우리 너네 집까지 걸어가야 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뭔가를 물어봤더니 También están cortadas. 역시나 막혀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은 어때? 라고 물어봤겠죠. 자, 1번에 quieren irse. 그들은 가고 싶니? 가고 싶겠죠. 가고 싶은데 뒤에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Me dejan cantar. 나를 노래를 하게끔 허락을 해주겠냐? 갑자기요. 노래를. 네. 자, 그다음에 ¿por qué no corren? 했어요. 왜 달려가지 않느냐?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자, me hacen un favor. 나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겠느냐? 네, 그것도 안 맞고요. ¿Qué tal las calles del centro? 중앙, 이제 센터, 시내 쪽 길은 어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역시나 막혔어. 그죠? 정답은 5번이죠. 나머지 보기가 너무 아니에요. 나머지도 보기가 너무 오답이에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사실 뭐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게 조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나머지 오답들이 너무 오답이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꼬르따르 동사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뒤에 길이 나오면 길이 막혔다라고 보면 되겠죠. 길을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렇죠? 차단한 거겠죠. 14번으로 갈게요. 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묘사하는 사람은 입니다. 자, 혹시 그림이 잘 안 보이시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넣은 거예요.
자, esta rosa en esta foto 했어요. 로사가 이 사진 속에 있니? 라는 거죠. 우리 포토라는 거는 여러 번 봤지만 오로 끝난 단어지만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가 esta가 들어갔죠. 자, 이 사진 속에 로사가 있어? 라고 했더니 sí, 있어 라고 한 거죠. Es la chica, 여자아이인데 que tiene gafas, 안경을 가지고 있고 y el pelo largo,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 자, 일단 안경 쓴 사람은 A와 E가 있습니다. 근데 긴 머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가 해당하겠죠. 얄라 왜요? 이제 봤어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라는 이제 로사를 대신하는 거겠죠. 그녀를 봤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죠. A이죠. 묘사 문제도 너무 심플했어요. 네, 여러분 당연히 다 가파스와 그 다음에 펠로 라르고만 알면은 뭐 당연히 고를 수 있죠. 15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가면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no he oído lo de Juan 했어요. 자, 일단 he oído 같은 경우는 oír 동사, 듣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식을 듣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자, lo de Juan이에요. 후안에 대한 것. 그래서 후안에 대한 소식을 내가 못 들었다라는 거죠. sabes algo de él. 그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 거 있어? 라는 거죠. 자, 여기 sabes 하게 되면 원래 원형이 saber 동사죠. 자, 알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얘랑 같이 여러분이 봐야 될 게 conocer 동사죠. 알다. 자, 그런데 conocer는 뒤에 사람이나 장소 여러분이 만나보고 가봐서 아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사베르 뒤에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니? 뭐 어떤 팩트 있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베르 동사죠. C 안 돼요. Hablé con él ayer. 그래서 어제 내가 그 남자애랑 그러니까 후안이죠. 후안이랑 통화했어 라는 거죠. 아씨? 그래? 자, 뭘 물어봤어요? 아씨. 그럭저럭이래요. 자, 그러면은 안부를 물어봤을 것 같죠. 네, 그 안부 묻는 걸 고르시면 돼요. Pero estos días ha tenido muchas tareas. 근데 요즘 ha tenido 하게 되면 우리 가지고 있다라는 tener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죠. muchas tareas. 많은 학생이면 과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직장이면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일이 되게 많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는데? 라고 물어보겠죠. 자, ¿cómo anda? 안부 묻는 거 맞고요. 자, ¿cómo está? 자, 얘는요, 여러분 가격을 물을 때 쓰는 건데 변동하는 가격에 주로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하면 회 가격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가게 가면 시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변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가격을 물을 때 쓰고요. 그 다음에 como quedamos 우리 어떻게 만나 이게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어디서 만날지 언제 만날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Cómo se encuentra? 어때? 라는 거죠. 자, 여기는 encontrarse 동사는 어떤 기분이나 몸 상태가 어떻다 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A와 D가 이제 안부를 묻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안부 묻는 거는 여러분 너무 이제 가볍게 알 수 있는 뭐 ¿Cómo estás나 ¿Qué tal?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Cómo anda나 ¿Cómo se encuentra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hoy es mi fiesta de cumpleaños. 자, 오늘이 fiesta 파티예요. 근데 cumpleaños 생일. 내 생일 파티야. 오늘이 내 생일 파티야. 라고 했어요. ¿A quiénes invitas? 했어요. 자, invitar 동사 초대하다죠. 근데 누구를 초대하? 사람을 초대하니까 앞에 a라는 전치사 나오겠죠. 자, 누구 초대했어? 라고 했더니 a todos los amigos de nuestra clase. 우리 반 애들 다 초대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고요. hasta ahora 곧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genial. 너무 좋아. 라고 한 거죠. 자, 이게 1번이 정답이고요. 네 이데아. 나 잘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자, 이게 no idea 같은 거죠. silencio. 조용히 해. 라는 거예요. 주로 박물관 같은 데 있죠. 여러분, 거기 이제 표지판을 보면은 침묵 이렇게 적혀있는 silencio라고 적혀있어요. 자, 그 다음에 que pena. 안 됐다. 자, 그 다음에 me da igual. 나는 뭐든지 괜찮아.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요. 그런 거죠. 이제 같이 친구랑 카페테리아에 갔어요. 그래서 나는 커피 마실 건데 너 뭐 마실래? 주스 마실래? 아니면은 뭐 탄산음료 마실래? 난 뭐든지 괜찮아. 라고 할 때 메다 이구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다 똑같이 느껴진다라니까 나는 뭐든지 괜찮아 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초대했어? 친구들 다 와. 너무 좋다. 곧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genial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에요.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요 사람이 얘기했어요. 오예, no puedo ir a la cita de hoy. 자, 이봐,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라는 거죠. a la cita de hoy, 오늘 약속에 못 갈 것 같아 라는 거예요. me duele mucho la cabeza. 자, 지금 자기 상태가 머리가 굉장히 아프대요. 이 estoy en cama, 나는 침대에 있어. 자, 말 그대로 하면 침대에 있는 건데, 자, estar en cama라는 거는 물론 침대에 있다라는 걸 단순히 전달하는 말도 되지만 아프다라는 병상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기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몸져 누웠어 라는 거죠. Lo siento mucho, 굉장히 미안해 라고 했더니 no pasa nada, 별거 아니야. Descansa bien, 잘 쉬어 라는, 푹 쉬어 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자 메시지 내용 배송 알림 아니죠. 약속 취소, 약속을 못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겠죠. 뭐 나머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자, 18번으로 가실게요. 자,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것은. 자, 올라왔겠다. 그러면서 이제 뭘 물어봤더니 ahora no, 지금은 안 된다 라고 했어요. Empiezan las clases en 5 minutos. 자, 수업들이 시작을 한대요. En 5 minutos, 5분 내로 시작을 한대요. Pues te llamo más tarde.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거죠. Muy bien, 좋아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뭘 물어봐요?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된다라고 했겠죠. 그러면은 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어? 아니면 뭐 어디 갈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1번에 tienes tiempo, 너 시간 좀 돼? 요게 정답입니다. 왜냐면 나머지를 보면 알겠죠? 2번에 que te pongo 했어요. 자,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라는 거예요. 자, 언제 주로 쓰냐? 물론 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한데 얘는 que le pongo라고 해가지고요. 때 대신에 le를 써가지고 당신에게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웨이터가 여러분 이제 음식 주문 받을 때 뭐 드릴까요? 라고 할 때 겔레뽕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때니까 너에게 뭘 줄까?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하고는 맞지 않아요. te viene bien, 너 괜찮아 라는 거죠. 자, 너 상태가 괜찮냐라기보다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의상 아니면 어떤 약속 장소, 약속 시간이 너에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죠. 우리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친구랑. 친구가 5시 어때? 괜찮아? 할 때. te viene bien?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nombre de quién? 자, 얘는 뭐냐면 nombre가 우리 이름이잖아요. 자, 누구 이름으로 했나요? 자, 명의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호텔 같은 거 있잖아요. 저 호텔 예약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그 다음에 식당 예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쓰는 겁니다. 일단 nombre가 이름이니까 뭔가 이름과 관련된 게 나오겠죠. 자, 5번에 de que talla las quieres. talla가 힌트입니다. 사이즈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즈를 원하십니까? 얘는 뭐 옷이나 뭐 이런 거에 쓰이겠죠. 그래서 지금 너 시간 좀 돼? 라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곧 수업이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tienes tiempo?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겠죠. 자, 요거랑 같이 보셔야 될 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tienes hora. 자, 요거는 뭐냐면요. 같은 시간이란 단어긴 해요. tiempo나 hora나. 근데 얘는 뭐냐면요. 몇 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시계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되게 제가 여자니까 이제 남자분이라고 왔다고 이제 예시를 들게요. 멋진 스페인 남자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tienes hora? 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단순히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시계가 없어서. 몇 시예요? 이렇게. 근데 tienes tiempo 하게 되면 시간 좀 되세요? 나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렇게요. 그래서 tienes hora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시간을 묻는 건데 tienes tiempo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좋아한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거.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마음에 드니까 차나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스페인 사람이 와가지고 tienes hora 했는데 혼자 설레가지고 막 어떻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냐고. 4시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5시에요. 이렇게. 근데 막 혼자 어떡하지 고민을 해. 내가 만나야 되나? 만날 필요가 없는 게 시계가 있냐 몇 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누가 저한테 물어보겠어요. 외국인인데 누가 봐도 동양인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저한테 스페인 사람이 와가지고 몇 시에요 이렇게 물어보게 않게. 그리고 누가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잘생긴 사람이 저한테 시간 좀 되세요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네, 그래서 tiempo나 hora나 둘 다 시간이란 단어긴 한데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tiempo를 썼을 때 시간 좀 되세요고 hora는 시계 있냐 몇 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로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잘생겼냐, 스페인 사람들 잘생겼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스페인 여자들 예뻐요 이런 물어보는데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그 잘 몰라요. 그런 약간 예쁘고 잘생긴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잘 몰라요. 그래서 봤을 때 물론 저보다 다 예쁜 거고 그다음에 뭐 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그 물어봐요. 선생님 저기 그 뭐냐 스페인 남자들 되게 잘생겼죠. 막 키도 크고 막 코도 이쁘고. 근데 물론 키는 평균적으로 큰 편이죠. 그다음에 약간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해요. 이게 눈도 콕 들어가 있고 코도 이렇게 꽉 이렇게 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괴물같이 생각하는데 아니 되게 잘생긴 편입니다. 네, 근데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차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생긴 것 같아도 여러분이 실제 봤을 때는 그냥 별론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스페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약간 패셔니스타들이 많잖아요. 약간 패션 이렇게 잘 입으니까 여러분 이제 옷이 날개라고 옷만 잘 입어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약간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다른 약간 이국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포인트는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저 약간 그런 감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잘생겼는지 예쁜지 잘.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직접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9번으로 갈게요. B가 추천한 교통수단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제 뭐 교통수단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자, A가 Como voy a la Puerta del Sol en metro 있어요. 자, 지하철로 Puerta del Sol 하게 되면 마드리드의 솔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네. 솔의 문이라는 뜻인데 우리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솔 광장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자, 솔 광장으로 우리가 지하철 타고 어떻게 가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en metro 지하철로 tienes que cambiar dos veces. 너가 2번 갈아타야 돼 라는 거죠. 자, cambiar는 우리 바꾸다라는 뜻이 있고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하철을 바꾸니까 환승하는 거겠죠. 자, pues hay autobús para allí. 그럼 거기 가는 버스 있어? 그랬더니 sí, 있대요. 근데 pero se tarda mucho. 근데 오래 걸려 라고 했어요. Creo que es mejor en taxi que en autobús. 내 생각에는 택시가 버스보다 나을 거야 라고 했어요. Además, 게다가 cuesta solo 15 euros. 자, 15유로밖에 값이 안 나간대요. 15유로밖에 안 해 라는 거죠. Vale, gracias por tu consejo. 너의 조언에 되게 고맙다는 조언해줘서 고마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B가 지금 추천한 거는 택시를 추천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택시, 딱시이죠. 자, 20번으로 가시게 빈칸에 들어가면로 알맞은 것은 자, me han dicho que estás buscando una secretaria 했어요. 나에게 말했어요. 누군가 사람들이 말했어요. 자, han dicho 하게 되면요. decir 말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뒤에 있는 사실을 말했어요. estás buscando 너가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더라. 자, 누구를 찾느냐? una secretaria 비서를 한 명 찾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듣기로 너가 비서를 한 명 찾고 있다고 하던데 라고 했어요. Sí, 맞아. Pero todavía no la he encontrado. 근데 아직 그녀를 못 만났어. 라는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죠. 아직 못 찾았다라는 거겠죠. a encontrado는 encontrar라는 동사, 뭐 만나다, 발견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encontrar가 이제 현재 완료 시제로 왔죠. 그래서 아직 못 만났어라고 했어요. Puede mi hermana trabajar en tu oficina 했어요. 내 동생이, 뭐 내 언니, 뭐 아니면 뭐 누나, 뭐 이런 아무튼 여자 자매예요. 자, 내 여동생으로 할게요. 여동생이 아니군요. 여기 이제 나이가 많다고 했으니까 누나? 언니로 할게요, 언니. 자, 내 언니가 너네 사무실에서 일해도 될까?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 뭔가 질문을 던졌어요. 자, A의 대답을 보면 되겠죠. Tiene 2 años más que yo. 나보다 2살이 더 많아. 자, 그럼 뭘 물어봤겠죠? 나이를 물어봤겠죠. 자, 몇 살이야? 나보다 2살 많아. De acuerdo, 알겠어. Dale el número de mi teléfono. 내 전화번호를 그녀에게 전해줘.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이를 묻는 거 찾으면 되죠. 1번에 para qué llega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도착하느냐? 네. 자, 2번에 qué hora tiene? 자, 요거는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3번에 queda tiene. 그죠? edad이라는 단어가 나이를 뜻합니다. 나이. 자,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할 때 물어볼 수 있죠. 자, a cuántos estamos. 자, 요거는 우리 날짜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uándo tiene la reunión. reunión 모임이죠. 회의, 모임. 자, 모임이 언제 있느냐. 이건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 3번이 정답이겠죠. 나이 물어보는 거 다른 것도 있습니다. ¿Cuántos años tienes? 네,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Qué edad tienes? 나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번 10월 학력평가에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이제 학습했던 그런 의사소통 기능 표현 중에서 기본 표현을 제외한 두 번째 약간 마이너리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런 표현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지 않고 여러 가지의 같은 의미의 표현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21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e has comprado un ordenador 했어요. 자, 너 ordenador이면 컴퓨터죠. 컴퓨터 샀어?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때 같은 경우는요. 강조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너 컴퓨터 샀어? 라는 건데 너라는 걸 좀 강조해주고 싶어서 쓴다라고 보면 돼요.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사다라는 동사, 꼼프라르 동사를 현재 완료 시제로 쓴 겁니다. 자, 그랬더니 C, 맞아 라고 있어요. El otro, 그러니까 예전 거죠. 예전 거는 estaba ya muy viejo, 굉장히 오래됐어. 이제 너무 낡았어 라는 거죠. 자, estaba 같은 경우는 estar 동사의 불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걔는 너무 낡았어. ¿Qué te parece? 어떤 거 같아? 이제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muy bonito, 너무 예쁘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뭘 또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encima era muy barato 했어요. 자, encima는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봤던 además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게다가. 자, 게다가 뭐 또 했느냐? muy barato. 굉장히 저렴했어. 돈이 굉장히 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했고 예쁘고 그다음에 뭔가 장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A가 꽤 bien, 잘 됐다 이런 거죠. 자, 1번에 está cansado. cansado는 피곤한입니다. 얘는 약간 몸 상태 얘기하는 거죠. prefiero el otro. 나는 예전 게도 나온 것 같아.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근데 난 예전 게 나온, 뭔 소리예요? 자, gastas más dinero. gastar 동사는 쓰다입니다. 자, 더 많은 돈을 썼겠다. 아니, 저 저렴했다라고 했으니까 안 맞죠? tiene buenas funciones. 자,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쵸?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죠. 그래서, 되게 예뻐.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 이렇게 4번이 정답이고요. creo que todo va a salir mal. 내가 볼 때는 다 망할 것 같아. 너무 약간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살리를 말하게 되면 뭔가 결과가 안 좋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들 뭔가 다 망할 것 같고 뭘 해도 다 fail 실패할 것 같고 시험 문제에 약간 이런 부정적인 걸 낸다는 게 약간 쉽지 않은데 아무튼 네, 약간 독특한 출제위원이 내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에요. 파스텔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제 그림이 있고요. Hay varios nombres para el pastel. 자, 파스텔은 우리 케이크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부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대요. 자, es bizcocho en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에서는 bizcocho라고 부른대요. 자, 깨깨라고 부른대요. 어디서요? en Peru. 페루에서는 깨깨라고 부르고요. 이 tarta en España. 스페인에서는 tarta라고 부른대요. 자, los cubanos, 쿠바 사람들은 로, 자, 이제 파스텔을 얘기하겠죠. 이 케이크를 야만 부른대요. 자, 게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Sus ingredientes son harina, huevos, varios aceites, azúcar y un poco de sal. 그래서 자, 인그레디엔테 여기 나왔어요. 재료. 그 재료들은 뭐가 있느냐? 자, 아리나 여기 나왔어요. 밀가루. 자, 우에보 달걀이죠. varios aceites. 자, 아세이트 오일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오일들. 그다음에 아스카르 설탕이고요. un poco de sal. 쌀은 이제 소금이죠. 소금 조금 이렇게 이제 들어간대요. En general 일반적으로 se puede servir como postres. 자, 세르비를 하게 되면 서빙하다죠. 그러니까 뭔가 제공하다라는 건데 뭐처럼 제공이 될 수 있느냐? 포스트를 하면은 후식이죠. 그래서 후식처럼 주로 이제 먹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달걀이 들어간다. 그렇죠. 여기 우에보 들어가죠. 자, 2번 전체 요리가 아니고 포스트의 후식이라고 했어요. 자, 올리브유에 찍어 먹는다라는 말 없고요. 페루에서 게이라고 부른다. 게이라고 부르는 건 쿠바이고요.
쿠바에서 비스코초라고 부르다. 쿠바는 게 있고 비스코초는 여기 푸에르토리코에서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에 멕시코 민중 화가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민중 화가에 관련된 글은 몇 번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제가 실전 문제편에서 넣어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몰라도 대략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디에고 리베라, 호세 오로스코 y 다비 시케이로스 son los maestros del muralismo mexicano 했어요. 자, 세 명이 나왔어요. 디에고 리베라, 호세 오로스코, 그 다음에 다비 시케이로스. 사람들은 누구냐? 마에스트로. 자, 마에스트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약간 마스터. 네, 그래서 약간 장인이죠. 장인은 장인인데 무슨 장이냐? 무랄리스모 메히카노. 무랄리스모는 벽화 운동이야. 멕시코 벽화 운동의 이제 최고봉들이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자, 디에고 리베라 에스투디오 라 cultura mexicana antigua y ayudó al espíritu de la revolución mexicana라고 있어요. 자, 디에고 리베라는 에스투디오. 자, 공부했다라는 거죠. 라 cultura mexicana. 이제 멕시코 문화인데 안티구아예요. 오래된. 되게. 그럼 비에호라는 단어랑 무슨 차이냐? 자, 여러분 비에호는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낡은이에요. 그래서 좀 버려야 될 것 같은. 아까 이제 그 컴퓨터 샀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예전 건 너무 낡아서 그래서 버리고 새 걸 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안티고라는 거는요. 약간 앤틱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간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도 가치가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오래된 고대 멕시코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유도 도움을 줬어요. 뭔가 이제 앞장서서 뭔가를 한 거죠. al espíritu 정신입니다. de la revolución 혁명이죠. 멕시코 혁명 정신에 뭔가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아유다르 동사 도와주다라는 건데 기여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무난하게 해석이 되겠죠. 자, José Orozco también tenía el mismo espíritu que Diego Rivera 했어요. 자, 호세 오로스코도 역시나 가지고 있었대요. 같은 정신을. 그래서 디에고 리베라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런 벽화 운동에 참여를 했다라는 의미겠죠. 자, pinto con un color tradicional 했어요. pinto 하게 되면 pintar 동사, 페인팅, 그림을 그리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그림을 그렸느냐? color tradicional, 전통 색깔, 전통 색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대요. por último, 마지막으로 다비 시케이로스는 estudió, 공부를 했어요. arte en Europa, 예술을 공부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유럽에서요. y luego, 그 다음에 pinto sus obras en edificios públicos. 그의 그림들을 그렸어요. 작품들을 그렸는데 어디에다 그렸느냐? 자, 공공 건물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건물도 있죠. 뭐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물관, 그다음에 뭐 도서관 이런 데를 얘기하겠죠. 이런 데다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세 명의 사람들을 약간 간략하게 소개를 한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호세 오로스코는 유럽에서 그림을 공부했다. 이 사람은 호세 오로스코가 아니라 다비 시케이로스니까 틀렸고요. 자, 다비 시케이로스는 디에고 리베라의 제자이다 라는 말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 고대 문화를 공부했다. 여기 있죠. 에스투디오 라 cultura mexicana antigua. 맞는 말이고요. 자, 호세 오로스코는 전통적 색채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pinto con un color tradiciona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내용, 테마는 조금 무겁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 어렵지 않았고 어려운 단어들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어서 뭐 여러분들 쉽게 봤을 것 같아요. 정답 5번입니다. 24번 가실게요. 사실 그림만 봐도 바로 고를 수 있어요. 자, 저 그림은 탱고 춤을 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이거 2번이네? 하고 이제 넘어가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맞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수능 스페인어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muchos inmigrantes y trabajadores pobres empezaron a bailar.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나왔어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춤 이름이니까 이런 춤을 추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Entre finales del siglo XIX y principios del XX en la boca
Buenos Aires, ¿dónde es la capital de Argentina? 라고 있어요. 문장이 기네요. 자, 많은 이미그란트 있어요. 이민자들. 그리고 트라바하도를 쓰면은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포브레스 굉장히 가난하. 그죠? 그래서 이민자들, 어려운 이민자들과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들이 엠페사론 시작을 했대요. 자, 얘는 엠페사를 시작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고요. 자, 엠페사르 다음에 아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요.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바일라르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춤을 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떤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자, 근데 시기가 나옵니다. 엔트레, 뭐뭐와 뭐뭐 사이에 라는 거죠. 영어의 between 같은 거죠. 자, 피날레 쓰면 파이널이니까 어디 마지막에 말 이런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글로 디에시누,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과 그 다음에 프린시피오는 여기다 시작이란 다시 말하면 초입니다. 뭐 20세기 초 이렇게요. 자, 그래서 20세기 초 사이에 이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자, 엔라보카, 라보카라는 곳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어요. 근데 그곳은 어디냐면 자, 아르헨티나의 수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라보카 그 지역에서 요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사실 아르헨티나 하면은 탱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가볼게요. Se toca con varios instrumentos, en especial con el bandoneón. 자, se toca 하면은 연주하다라는 거죠. Con varios instrumentos,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를 한 겁니다. En especial, 특히 con el bandoneón. 반도네온은요, 여러분 뭐냐면 아코디언인데 약간 변종된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 탱고 춤추면 옆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가 있거든요. 아코디언. 이렇게 생긴 거를 반도네온이라고 합니다. 주로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쓰죠. 요 악기를 이제 많이 연주를 한다라는 거죠. Trata de la vida y del amor. 뭐에 대해서 다루는 거냐 하면은 자, vida 하면 인생 그리고 amor 사랑입니다. 인생과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음악을 이제 같이 연주하면서 춤을 춘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탱고고요. 1번의 살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살사 춤 그걸 얘기합니다. 자, 사르다나는요.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주로 하는 춤입니다. 약간 역동적이지 않고요.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이게 강강술래 같은 느낌인데 네,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 추는 춤이고요. 플라멩코 역시나 스페인 춤이죠. 주로 세비야라는 도시에서 많이 추는 건데 플라멩코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긴 치마를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춤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비야라는 도시에 가게 되면 플라멩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플라멩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의상이나 아니면 캐스터네츠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통 플라멩코를 아직까지도 이어서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큼 역사가 깊은 플라멩코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다. 이렇게 자부하는 곳인데 사진 촬영을 사실 못해요. 그래서 눈으로만 즐길 수 있는 건데 선생님도 직접 가서 봤는데 굉장히 뭐 생각보다 굉장히 약간 이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추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요. 이왕이면 전통 플라멩코 춤을 보려면 세비야에 있는 플라멩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메렝게. 메렝게라는 춤 있죠. 네, 근데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지금 저 그림만 봐도 탱고 춤입니다. 네, 탱고 춤은 굉장히 약간 그렇게 빠르진 않으면서 약간 이게 스텝을 밟는 그런 춤이죠. 남녀가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추는 춤입니다. 나중에 아르헨티나 가면요, 여러분 탱고를 추는 그런 탱고 교습소를 이게 등록을 하면은 스페인어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전에는 춤추고 오후에는 스페인어 배우고 반대로 오전에는 스페인어 공부하고 오후에는 춤추고 뭐 이런 거죠. 춤을 추면서도 이제 스페인어 배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면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스페인어에 이게 뭐라고 해야죠?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한번 이제 열정적으로 배워봐야겠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곳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25번으로 갈게요. 페스티벌 데 산 세바스티안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요. 자, es uno de los más famosos festivales de cine de España입니다. 자, 하나래요. 어떤 하나냐? 자, 제일 유명한 페스티벌 중에 하나래요. 근데 어떤 페스티벌이냐면은 시네,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제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도 실제로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산 세바스티안 영화제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의 영화제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Se celebra en San Sebastián. 산세바스티안에서 개최가 되고요. 그곳은 어디냐 하면은 en el norte de España. 스페인의 북쪽 지방입니다. 굉장히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자, se celebró por la primera vez en el año 1953 y tiene lugar cada septiembre durante unas 2 semanas. 자, se celebró 했으니까 과거 시제가 나왔으니까 과거의 일을 얘기하겠죠. 자, por la primera vez,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개최된 연도가 1953년이라는 거죠. tiene lugar라는 건요. tener lugar라고 해서 개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celebrar로 동사랑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개최가 되는데 언제 개최가 되느냐? cada septiembre, 매 9월이겠죠. 매년 9월마다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나왔어요. durante, 뭐뭐 동안에요. unas 2 semanas. 자, 2주 동안인데 앞에 unas가 붙었어요. 대략이죠. 그래서 약 2주 동안 이 행사가 개최가 되는 겁니다. El primer premio se llama Concha de Oro입니다. 자, primero는 첫 번째, premio 상이죠. 그래서 1등 상을 얘기하겠죠. 1등 상은 이름이 Concha de Oro라고 합니다. 꼰차는 조개 껍데기 이름이에요. 오로는 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 조개 껍데기.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황금 조개상. 여기 써있네요. 자, 그럼 볼게요. 1번에 매년 9월 둘째 주에 열린다가 아니고, 자, 몇째 주에 열린다는 건 안 나왔어요. 2주 정도 열린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걸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틀린 정보겠죠. 정답은 1번이 벌써 나왔고요. 1등 상의 이름은 황금조개상이다. 네,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스페인 북부에서 열리는 영화제다. 네, 북쪽이라고 했죠. 처음 개최된 지 60년 이상 되었다. 지금 1953년에 개최가 됐으니까 계산해보세요. 60년 이상 됐죠. 자,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이미 나왔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6번에요. 글의 중심 소재로 알맞은 것은, 자, en España, 스페인에서 los nombres favoritos son Alejandro y Daniel para niños, y Lucia y María para niñas. 자, 스페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름이래요. 자, 뭐가 있냐? 알레한드로와 다니엘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거냐? para niños, 남자아이들요. 자, 그 다음에 루시아와 마리아가 있어요. 얘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남자애들 이름에는 알레한드로나 다니엘을 많이 선호하고 여자아이들에게는 루시아와 마리아를 많이 선호한다. 요 의미겠죠? 자, en las comunidades autónomas con dos lenguas oficiales son diferentes. 자, comunidades autónomas 여기 있어요. 자치주. 그래서 자치주에서는, 근데 그 자치주는 어떤 자치주냐? 2개의 공식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치주에서는 다르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스페인어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스페인 내에서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이 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스페인어는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 지방에서 쓰는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카스테야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카탈루냐 주에서는 카탈란이라는 다른 언어가 있어요. 카탈루냐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스크 지방에서는 바스크어를 또 쓰고요. 그 다음에 갈리시아 지방에서 갈리시아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엄청 세분화 시킨다면 발렌시아라는 도시에서도 발렌시아어라는 걸 또 따로 씁니다. 그래서 각 자치주별로 조금씩 다른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페인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바르셀로나에 가면 3개가 표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스페인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쓰는 카탈루냐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3개의 언어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바스크 지방으로 여행을 가요. 그럼 또 다르게 바스크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운 스페인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3개가 표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 지방에서는 또 이 말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스페인어를 그래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럼 나는 카탈루냐어도 배우고 바스크어도 배워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정통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스크어나 갈리시아어나 이런 언어를 쓰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대다수가 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스페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스페인어 하나만 알고 있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개의 공식 언어를 쓰는 자치주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말들이 있다라는 거, 다른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Por ejemplo, 예를 들어서 en Cataluña. 카탈루냐 하면 이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그 카탈루냐 지방을 얘기해요. 카탈루냐에서는 para los niños, 남자아이들을 위해서는 marx,
이 알렉스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쓴대요. 이 para las niñas,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위해서는요, Carla y Laya라는 말을 더 쓴대요. 이런 이름들을 더 쓴다라는 거죠. En el país vasco, 바스크 지방은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빌바오라는 도시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빌바오는 바스크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도시죠. 그래서 빌바오에 가면 바스크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 지방을 얘기합니다. 자, 바스크 지방의 에서는 무초스 니뇨스 많은 아이들이 son 이케르 이 안데르요. 이케르와 안데르라는 이름을 쓴대요. 이 무차스 니냐스 많은 여자아이들은 이라띠 이 나로아라는 이름을 쓴대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En Galicia, 자 갈리시아에서는요, los nombres favoritos de niños, 남자아이들의 가장 인기 있는 이름들은 son Pablo y Adrián, 파블로와 아드리안이래요. 이 de niñas, 여자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이리아 이사벨라라는 이름이 인기가 있대요. 자, 갈리시아 지방은 어디냐? 대표 도시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순례자의 길의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있는 도시, 거기가 이 갈리시아 지방의 대표 도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했던 예능 프로그램 스페인 하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하숙에 이제 많은 순례자들이 왔었죠. 네, 그분들이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입니다. 그 성당이 있는 곳이 이제 이 갈리시아 지방의 대표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갈리시아 지방에서는 이런 이름들이 또 인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En Ceuta y Melilla, en el norte de África, son árabes. 자, 세우타라 멜리아라는 곳도 스페인인데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어요. 네, 북쪽 지방에 이게 지도를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거기 같은 경우는 아랍어로 이제 이름이 된대요. 그래서 모하메드 이 마리엠 이런 이름들이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스페인에서 인기 있는 이름들을 얘기한 거겠죠. 자, 볼게요. 1번에 dos lenguas oficiales en España. 맞는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의 두 개의 공식 언어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바스크 지방에서는 바스커를 쓰고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카탈루냐를 쓰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2번에 Los Juegos de los Niños en Ceuta y Melilla. 세우타와 멜리아에서 하는 아이들의 그 놀이를 얘기죠. 뭐 게임 같은 건 나오지 않았으니까 틀렸죠. Los números de las comunidades autónomas. 자치주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몇 개인지 안 나왔죠. 수는 전혀 안 나왔죠. Los nombres favoritos para niños en España. 딱 이거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아이들을 위한 인기 있는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5번에 Las ciudades españolas en el norte de África. 아프리카 북쪽 지방에 있는 스페인 도시들에 대한 소개는 아니죠. 그렇죠? 거기서 하는 이름들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소개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갈게요. 이제 어법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la mujer. 자, 여자분이 여기 이제 여자분이 있어요. está pensando.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생각하다라는 동사 pensar 동사의 현재 진행형이죠. 자, su perro. 그녀의 강아지를 생각하네요. 강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pensar 동사 다음에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라고 할 때는 en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돼요. pensar en,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뭐뭐를 생각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얘는 사실 여러분이 이 수거만 잘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죠. 그 전치사 파트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이 절대 뭐 틀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얘가 제가 볼 때는 제일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비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처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엔이란 단어가 아주 잘 무이비엔 할 때 그 비엔 외에 다른 뜻을 몰랐다면 이게 뭐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10월 학력평가에서 제일로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아닌가. 근데 사실 미리 알고 있었으면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아마 자주 이렇게 다뤘던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A에 Ella perdió los bienes 있어요. 그녀는 잃었다라는 거죠. 자, perdió면 perder 동사, 뭐 잃다, 뭐 경기에서 지다, 뭐 놓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로스 비엔에스 하면 일단 얘는 명사로 쓴 거죠. 자, 비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처럼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수로 엘, 비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얘는 뭐 이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처럼 복수형으로만 했어요. 로스 비엔에스. 그러면 얘는 재산, 부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재산을 잃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녀는 재산을 잃었어 라고 할 때 로스 비엔에스. 그래서 얘는 맞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 B예요. Me acuesto bien tarde. 얘는 사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예시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면 자, me acuesto 하게 되면 일단은 acostarse라는 동사죠. 네, 잠에 들다, 잠자리에 들다라는 거죠. tarde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오후라는 의미도 있지만 늦게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늦게가 맞겠죠. 근데 bien tarde 하면 아주 잘 늦게, 다시 말하면 매우라는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하면 bien이라는 단어는 무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uy tarde 하게 되면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muy 대신에 이제 bien을 써도 맞는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꽤 상당히 늦게 잔다라는 거 맞는 말이에요. 자, C. envío un correo. 자, enviar 동사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무엇을 보내느냐? un correo 편지, 우편물을 보내요. 근데 bien hoy, bien mañana.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bien이라는 거는 또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또는 내일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진짜로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얘는 연계교재에서도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번 나온 김에 아, 이런 의미도 있구나라고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ien hoy, bien mañana. 오늘 또는 내일, 뭐뭐 또는 뭐뭐 이렇게 할 때 bien이라는 걸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그냥 참신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D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요. CBN. 자, 요거는요. CBN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sin and ba르고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또 제가 설명했었을 것 같은데 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뭐 아운께 뭐뭐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문장 자체에서 말이 안 돼요. 왜냐면 estoy enfermo 내가 지금 아파요. 그리고 그다음 문장이 necesito tomar medicina 내가 약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대요. 약을 먹어야 된대요. 자, 그럼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겠죠. 근데 아프지만 약을 먹어야 돼. 안 맞고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야 돼. 다 안 맞아요. 자, 그래서 CBN이라는 거는 이 두 개 문장, 두 개 표현하고 같은 건데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을 바르게 쓰고 싶다면은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파서 내가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 앞에 꼬모가 들어오는 게 맞겠죠. como estoy enfermo. 내가 아프기 때문에 necesito tomar medicina. 내가 약을 먹어야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CBN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A, B, C만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이 허걱했을 법한 문제긴 해요. 전혀 출제된 적도 거의 없는 그런 문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 비엔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29번 가실게요. 얘도 굉장히 가벼운 문제예요. 자,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me puede prestar un bolígrafo 했어요. 자, prestar 하게 되면 빌려주답니다. 나에게 빌려주실 수 있나요? un bolígrafo, 볼펜 한 자루요.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뭐 당신에게 그것을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해야겠죠. 자, 당신에게면은 지금 일단 레가 들어가는 의미 같고요. 자, 그것을이면 un bolígrafo로 대신해야 되니까 남성인 로를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2번 고르시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 둘 다 3인칭이죠. 네, 둘 다 3인칭이면 앞에 오는 간접 목적 대명사를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요? 세로 바꿔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런 약간 얄팍한 그런 지식을 노리는 오답이 바로 2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2번을 골랐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셀로 노이 이렇게요. 자, 나머지 여기 셀라 같은 경우는 라가 틀린 거죠. 지금 운 볼리그라퍼 남성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다 틀렸어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이에요. 자, 문장의 표현이 옳은 것만에 있는 대로 고른 건 사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 차지하는 문제가 항상 30번에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뭐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다 이미 한 번씩 본 거예요. 자, 보면 볼게요. A가 entra mucha luz para esa ventana 했어요. 자, 많은 불빛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채광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esa ventana 그 창문이에요. 자, 근데 볼게요.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 있죠. 뭔가를 통하다라고 할 때는 빠라라는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니라 뽀를 쓰셔야 돼요. 빠라는 뭐뭐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창문을 위해서 그 창문을 향해서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빛이 들어온다라고 해야 되니까 뽀리라는 전치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tienes que levantarse temprano mañana.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가 잘못됐어요. 자, 왜냐면요. 자, tienes que 하게 되면 tienes는 주어가 tú예요. 너예요. 자, 너는 뭔가를 해야 돼 라는 거죠. levantarse 하게 되면 일어나다라는 거죠. 너는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거 levantarse의 원형을 쓰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요 단어는 특이하게 이 se 부분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뚜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levantarse도 levantarte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levantarse가 원형이니까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요거는 반드시 se를 때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tienes que levantarte temprano mañana. 너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만약에 levantarse를 그냥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를 바꿔주시면 돼요. tienes que levantarse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앞에 동사를 3인칭 단수를 바꿔준다면 그때는 또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에 앞뒤 두 개를 맞춰줘야 돼요. 인칭을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C로 가볼게요. Cancelo el plan, puesto que va a llover. 자, cancelo el plan, 계획을 취소했어요. 내가 취소했어요. puesto que va a llover. 자, 비가 올 것 같기 때문에 겠죠.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아서 내가 약속을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puesto que 하게 되면 이제 원인을 얘기해요. 비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원인을 얘기하는 그런 접속사예요. 자, 그래서 C는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A와 B는 틀린 거고요. 왜 틀렸는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한다면 얘는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30번이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왔어요. 대신에 아까 28번이 조금 까다로웠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좀 정리하면은 10월 학력평가는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풀이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만 남았습니다. 수능 직전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그 다음에 봐왔던 기본 개념들 전부 다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그 단어들만 조금 발췌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수능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면은 이제 꽃이 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오!